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또는 1.5 배속을 보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뉴스들을 소리내어 읽어서 먼저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 견해를 밝혀보는 시간을 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시스템 소상공인 24라는 홈페이지에 어저께 들어가 가지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었는데 접수번호 떴고요. 제출 일시 8월 5일 16시 32분에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카드사 요거는 이제 실명하고 카드사는 좀 숨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어는 제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6일 PC에서 오퍼레이팅이 능숙하다면 쉽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본인 인증 과정에 아주 익숙치 않아 버퍼링의 경험을 하고 인내로서 드디어 신청을 염. 에고 힘들어. 일단 신청해 보죠. 네. 저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아직 폐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문이 떴네요. 그 현재 대상자 검증 처리에 평소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또 안내문이 떴네요. 어, 신청을 하고 그 검증 현황을 눌러보니까 정보 조회 중이라고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교주님 윤정호의 앵커 컬럼 TV조선 뉴스 9시에 앵커 컬럼이네요. 앵커도 컬럼을 쓰네요. 말로 하는 거죠. 앵커가 얘기하는 교주님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라고 먼저 질문 화법을 던져봅니다. 이 칸은 제가 대통령을 줄여서 얘기하는 명칭입니다. 돈벌이를 앞세워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뒤늦게 지금에야 왜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츠 괴벨스 가짜정보 대량 유통시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만의 사실을 가질 수 있다면 서로 소통할 필요가 없다는 다른 그 학자의 또 말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우리 시대도 진짜와 가짜 뉴스 구별이 어렵다. 구별할 수 없다면 가짜가 지배하는 음모론적 세상이 될 것. 총통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영화 괴벨스와 총통이라는 영화에 우리는 진실을 충실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만 그렇죠. 김호준 방송인 2024년 12월 13일 12.3 사태가 일어난 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김호준 한 암살조 주장에 야당에서도 상당한 호구감이라는 견해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음모론자 맞아. 합리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음모론자라고 함부로 부르는 건 비겁하다라고 오히려 가짜가 오히려 역공을 했습니다. 나는 이 김어준이라는 친구가 생긴 거 이렇게 그 산발머리를 해가지고 수염도 안 깎고 하고 보기에도 그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가 왜 인기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최동석 혁신처장 지금 된 사람인데 2024년 6월 유튜브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로
할 때 유튜브에는 김어준이 하는 말을 일종의 성경 말씀처럼 그 받들어 보신다는 그 부류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가짜뉴스를 말하며 말을 빙빙 돌려 말하는데 내 귀에는 이 칸이 교주님이란 얘기로 들린다. 즉 나치 총통으로도 비유할 수 있겠다라고 제 생각이 의견이 성립이 되네요. 뒤에서 그러면은 가짜 뉴스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어저께 방송한 내용인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 통제를 받게 하고 권력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이게 언론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유튜브만 해당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대책 검토 징벌적 배상 가장 좋아 뉴시스에서 8월 3일 날 보도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8월 이미 쭉 읽어봤던 거기 때문에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이 글에 대해서 조금 제 견해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앞에 뉴스 겸해가지고 국민 통제? 그럼 정부가 굳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국민을 통제하는 통제는 누가 하는데 나치당 같이 읽힌다.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들이 원래의 주범 아닐까? 전체주의 통제 사회에 대한 암울한 동물농장이 보인다. 이렇게 느낌이 오네요. 팩트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죠. 는 것을 모르는가? 획일적 관점이란 게 이런 것 아닐까? 무서운 언론 통제 사회를 지금 이 칸 정권이 마치 나치 총통처럼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총통 아니면 이짜이밍 제후, 이짜이밍 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내지는 에 대해서 어떤 미국식 유머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언론이 있는 게 미국인데 권위주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이더 영화 유튜버 고체 극장에서 소개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왼쪽에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해고된 담배회사 중역 와이건이고 오른쪽도 유명한 배우죠. CBS 뉴스소 피드 버그만입니다. 와이건 진실을 말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버그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CBS 그룹은 담배회사 7난장의 압력으로 버그먼이 힘들게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나온 그런 진행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가 와이건 험짓 내는 기사를 취재하자 버그만은 그 기사를 막으려고 그런 기사는 자네신문 위신이나 추락시킬 거야 라고 버그만은 막으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와이먼은 인터뷰했던 60분 뉴스소 사장이 있는데 다른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얘기를 공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답변은 전 담배회사 간부였던 그 내부자의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BS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말이죠. 버그먼은 자기 인생을 걸고 관련 자료를 NYT 뉴욕 타임즈에 전부 넘겨버립니다. CBS 그룹이 담배회사 중력 인터뷰를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세상이 알게 되고 와이건의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됩니다. 버그먼, 우리에게 자네 같은 영웅이 필요하네. 버그먼은 미시시피 검찰과도 협력한다. 그러니까 양심 고백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 진짜 뉴스인 것을 진짜로 보도하는 그런 언론인의 자세가 아주 소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그먼은 CBS 경영진에게 담배 회사가 와이건을 매장시키는데 협조했잖사라고 공격한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그런 비열한 짓을 해 결국 CBS는 정정 보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버그먼은 CBS를 떠난다. 한번 상처받은 상처는 어떤 식으로든 남는다면서 가짜 뉴스는 무엇이며 진짜 뉴스는 무엇인가? 참 어렵다. 버그먼이 없었다면 와이건은 비밀 유지를 지키지 않은 배신자로 매장되었을 것이다. 니코틴을 폐에 빨리 도달시키기 위해 그리고 중독성이 강하게 만들기 위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고 있다는 진실이 진짜 뉴스였다. 한국의 현수준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국민 통제를 받게 하고 권력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면 좋겠다. 국민 통제 아주 애매하면서 무서운 말 같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 식별력이 있다는 얘기냐? 모든 국민들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얘기냐? 국민 통제는 인민재판으로 들린다. 그 인민을 통제하는 게 나치와 같은 권력일 뿐이다. 동물농장처럼 개돼지로 인식하면서 영화 속의 유튜버도 인사이더를 통해 소심한 저항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네요. 정청래 국민의힘 정당 해산 못할 거 없다. 이 대통령만 막을 수 있어. 박숙현 기자가 조선비제에서 8월 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10번, 100번 정당 해산갑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추진과 관련해 못할 게 없다면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이후 국민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힘에 대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다. 여기에서 또 국민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왜 이렇게 항상 인상을 쓰고 성질난 얼굴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 대표는 홍준표 시장도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쪽 분들도 각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박근혜 정권 때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다. 그런데 이번엔 직접 내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통진당 해상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상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가 말해도 안 먹히나 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정 대표는 성격상 그렇지 않겠나 라고 답했다. 다만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의원들과 대통령실과 행정부와 조율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유를 하면은 조폭 조직의 정청래는 행동대장으로 인식이 되네요. 참모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목이 명령을 하면은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암살자 같은 그런 성격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이나 집권 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복 세력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 윤칸이 국가 전복을 하려고 했던 거냐? 그러니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탄핵은 인정되나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법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내란죄로 몰아 정당 해산까지 가려고 한다. 이 칸만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나치 총통만을 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대북에서 대중으로 역할 재검토 미국 대만 해협 언급 없는 한국 김은진 기자와 양지호 두 기자가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미동맹의 현대화, 즉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재검토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도 그런 방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론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부담분 인상,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중국 견제와 대만 유사시 대응 방안 등 한미가 대립하는 포인트가 여럿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파구 브릭스루트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 주한미군은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이후 70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서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전장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변화뿐 아니라 미군은 영내에서 한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해 유사시 후방지원과 미사일 정밀 유도무기 공급 등을 하기로 원하고 있다. 직접 군인은 참전을 안 하더라도 물자 공급, 후방 지원들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전문가들은 영내 안보 상황에 따라 한국군의 전투병력 투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엄효식 사무총장은 대만 유사시 등의 주한미군이 유연하게 활동하고 한국군도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미국이 말하는 동맹현대화 개념이라고 말했다. 새 국방전략 문서 NDS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GPR 보고서를 제시할 예정인데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군산 공군기지가 오산 공군기지로 옮기는 것을 보면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행동을 미국은 이미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중 전쟁에서 한국이 제약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만 미국의 구상은 한국과의 논의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비유하고 우리는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등 미국이 그리는 구상과 한국 정부의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한미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해 나가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존 버스트 미 하원 외교위원장 공화는 최근 양측을 지지하려는 시도를 모욕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미국을 한국 이칸이 모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은 3년 전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막 제도화 시작한 한미일 공조를 제외하면 미일 호인에 의한 쿼드와 미영 호인에 의한 오커스 같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안보협의체에는 속하지 않아 대중전선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꼽힌다. 그래서 이 가장 약한 부분이 제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집중 개선 5단계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미중 대립관계에서 제약은 한국 좌파 정권이다. 미국은 한국 좌파 정권을 최대 활용, 익스플로이트, 아주 직역하면은 착취입니다. 요거를 순화된 표현이 최대 활용,
한다. 약점을 잡아 이 칸의 약점을 잡아서 모가지를 끌고 동맹 현대화로 간다. 세 번째 단계로 대한국 정책의 모든 것을 결정에 종속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미일 삼국 동맹으로 강화한다. 다섯 번째, 선거가 가시화된다면 1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사이클을 돌린다. 정상회담 전에 협상의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매듭지어야 한다.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이 있다. 지만 한미 합의문 혐의 일정은 불투명. 이주영 기자가 비지에서 8월 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쌀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서 입장차 관측. 이달 중 예정된 정상회담서 미 추가 압박 우려. 정부 안팎 회담 전 협상 세부사항 조율 끝나야 정부는 구두 합의로만으로는 협상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조만간 문서화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근데 이 트럼프가 한국과에 대한 무역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국 건지 한국 거겠죠. 이걸 소개한 걸 보면은 정부는 구체적인 펀드 운영 구조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후속 협상 계획. 하지만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쌀시장 개방 여부, 펀드 수익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인 개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은 정부가 처음에 포괄적 컴프리헨시브 합의에 나서기로 한 것과 달리 이번 결과는 포괄적이진 않았다면서 정상회담에서 통상외 방위비 인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은 문서화하면 오히려 좀 새로운 해석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현 중국 경계 발언에 중측 한국의 양명적 태도 비판. 이명철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8월 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중국이 비판해 왔다는 뉴스로 다시 나왔네요. 조장광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 부산 경계 좋은 관계 유지, 중관영 매체 미반발 우려하는 줄타기 외교 반영 평가, 중측 한 압력 이해하나 중과 관계 개선 위한 조치 필요, 외교부 중보도의 개인 의견 한중 관계 공감대 있어. 이렇게 요약 보도를 했네요.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 외교 정책의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GT는 조 장관이 인터뷰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 한반도 미군 배치, 주변 국가의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다뤘으나 중국에 대한 발언이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조명. 글로벌 타임즈였군요. 그 영문판 중국 영어 뉴스입니다. 조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강력한 압력을 시사하는 것 인용.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 리차오는 글로벌 타임즈의 한국 정부는 전 정부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조 장관의 발언은 신중하고 줄타기 외교를 반영한다고 평가. 지금 필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실용주의 외교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펼친 바는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영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하죠. 제가 누누이 벌써 그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미중 대립이 생기면서 한국이 박쥐가 되지 않으려면 확실한 편에 서야 되는 때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바로 저 입장에서는 반중 친미죠. 어떤 지금 좌파 정권은 속내로는 친중 반미하고 싶은데 이것도 그 저기 연결 관계를 제가 한 8가지로 해가지고 또 소개한 바도 있죠. 여러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대별한다면은 그래서 중국이 공영 매체니까 한국을 비판했다면은 지금 드디어 박쥐 신세가 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다리 걸친 연애에서도 양다리 걸친 남자 새끼를 여자 둘이 다 나중에 차버리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다리 걸쳐가지고 중국한테도 차이고 미국한테도 차이고 그래서 미국은 찰 수는 없으니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타냐후 가자지구 완전 점령키로 군사작전 확대 초읽기 김결의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8월 5일 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와 휴전협상 지지부진하자 인질 억류 지역 포함 공세 강화 계획 내가 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를 완전 점령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총리실은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에게 이 작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전투 확대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는 여전히 49명의 포로를 붙잡아 두고 있으며 이 중 27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자 지구에는 이날도 또 5명이 굶주려 숨졌다. 2024년 전쟁 발발 이후 총 180명이 굶어 죽었고 그 가운데 93명이 어린이였다.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에후드 바라크 전 총리와 타미르 파르도 전 모사드 국장 등 전직 이스라엘 당국자 600명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 가자 지구의 전쟁을 끝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뭐 인권적 이런 측면에서의 비난을 받더라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는 게 중동 평화로서 좋을 것 같고요.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듯이 팔레스타인을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 사우디나 이집트 등에 수용해 줄 것을 트럼프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러면 사우디나 이집트가 말을 들어줄 거냐,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줄 거냐, 한 200만 명 중에서 이제 많이 죽어가지고 100 몇만 명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도 2000년 동안 자기네들이 고향으로 알았던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휴전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가자지구 완전 정복 촉구 동일한 내용을 팀 리스터, 다니 카니, 카림 카터, 캐설린 니코스 무려 4명의 이 기자가 CNN에서 8월 5일 날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화요일에 안보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스트립 정복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군사작전을 확대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기드온 자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월요일 모든 인질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바람과 부분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한 후 이 전쟁이 종식되기는 바라는 바람을 반영한다. 미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우리는 협상이 전부 또는 전무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동시에 50명의 인질을 모두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포럼에 따르면 그는 남은 인질들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하마스 괴멸시키겠다는 뜻으로 저는 미국식 표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거 갈아엎어. 그런 때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스라엘한테 좀 신경 좀 이제 덜 쓰자. 우리가 말이야 중국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하마스 끝내서 그 좀 팔레스타인 끝내자고. 요거는 이제 포로로 잡힌 인질 유대인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에, 가자지구 완전 괴멸 공격이 들어가면은 아마 인질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각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국내 인질된 가족들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강행할 것 같은 같은 느낌이 들어오네요. 러시아 전쟁 현재 상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왼쪽은 모스크바는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핵 수사에 대해 매우 매우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킴 헬른가드 USA 투데이에서 8월 5일 화요일에 매드 누구죠? 매드세프트인가? 이 사람이 마치 그 나치 군복 같은 걸 입고서 핵 전쟁 위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으로부터 정보를 훔쳤고 최신 핵 미사일 잠수함에서 약점을 발견했다고 제이크 앱스타인이 인사이더에서 8월 4일 월요일 오후 11시 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분류된 데이터에는 잠수함의 생존 가능성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955A급 선박 크나즈 포자르스키가 운항을 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정보는 러시아의 핵미사일 잠수함에 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네요. 속보, 쌀 안정 공급, 사설 칼럼, 이시바 총리 증산 방향타 잡겠다. 8월 5일 TBS 뉴스 디지털 정부는 치솟는 쌀 안정 공급 실현을 위한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이시바 총리는 쌀 증산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방침, 쌀 생산 감축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임하는 농업인 여러분이 증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지원으로 전환, 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관계 관료 회의에서 는 고이즈 및 농수 대신으로부터 쌀 가격 급등 요인에 대응에 대해 인바운드 관광객의 역량이나 공급량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나 비축미 방출의 타이밍이나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시. 이시바 총리는 생산량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후 향후 증산의 방향을 전환할 것, 수출의 근본적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의 방침 등을 표현했답니다. 댓글이 달린 것 중에서 인용하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증산을 하면은 쌀값이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일정 가격을 밑돌면 농가에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중 고가제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이중 고가제를 실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어제 5kg짜리 한 봉지에 1780엔짜리를 발견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3년 된 묵은 고래인데 3년 동안 묵었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임금이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대지만은 일본 서민들은 1kg에 뭐 3,500엔 뭐 4,000엔 이렇게 되면은 그 비싸가지고 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데 1780엔짜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샀다는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힘내라 시드니 트럼프 화력에 장중 20%뛴 기업은, 자, 뭐 이런 게 생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게 뭐 여자 그 모델인데 그 공화당원 배우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 뭐죠 그 찐 그것을 그 입고 선전하는 그런 건데, 트럼프 응원에 하루새 20% 넘게 주가 상승한 아메리칸 이글이라고 되어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등록된 공화당원인 시드니 스위니는 지금 가장 핫한 광고를 내놨다며 아메리칸 이글 광고이고 청바지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힘내라 시드니라고 얘기했답니다. 또한 트럼프 아들들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스펙 상장에 지금 협력하고 있다. 이 스펙이라는 것은 비상장 기업을 인수해 까다로운 상장 절차 공개를 꺼리지 않고 증시에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위한 특수 목적 회사다라는, 스펙이라는 게 또 이런 약자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일에 또 돈벌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지 아들들을 간접적으로 트럼프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1.5도 시대에 대비하라. 이상기후는 더 이상 일회성 자연재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8월 5일 날 알토나라고 새로운 매체가 발견이 됐네요. 첫 번째,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이상기후는 더 이상 일과성의 자연재해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노말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기업은 기후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를 반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가 이제 궁금해지네요. 기후변화는 가까운 곳에서도 여실히 2025년도에도 다시 1.5도씨 초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 주변 해수면 수온 상승, 수온 사상 최고로 올랐다. WMO는 6월 23일에 아시아의 기후 현상 2024년 또 발표했다. 그에 의하면 아시아에서는 지구 평균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특히 해역 열파의 영향이 현저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나 어, 만주 또는 연해주, 몽골 등으로 공장과 인구를 이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안 되면 여름 수도라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북경과 남경을 가지고 있듯이 한국의 북서울은 하얼빈이 좋을 것 같다. 피양 아니에요. 피양이 아니고 더 높게 올라가서 여름 수도가 하얼빈에서 수도를 했다가 더우니까 그래야 정치를 잘하겠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세울까지 다시 내려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한 만주까지 우리나라 땅이기 되기를 희망하는, 제가 국수주의가 되나요? 어쨌든 군마 2세 삭기에서 41.8도 거의 42도까지 올라간 국내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이 됐답니다. 수박 껍질 밑 흰 부분 버리지 말고 먹어보세요. 힌트포트라고,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근데 수박이 엄청 많이 비싸졌는데
수박 껍질보다 많은 건강 성분이란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류를 좋게 하여 냉증과 부종을 개선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건강 성분인데, 이 껍질의 흰 부분에는 과육의 약 2배나 되는 시트룰린이 있습니다. 흰 부분에, 이 껍질 밑에 있는 흰 부분이. 수박은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버리지 말고 꼭 먹어보세요. 껍질과 과육 사이에 칼을 넣고 빨간 수박의 과육 부분을 조금 남기고 자릅니다. 바깥쪽에 딱딱한 녹색 부분을 동일하게 칼을 넣어 제거한 후 이 파란색 요거만 살짝 제거한 후 흰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원하는 드레싱을 뿌려 먹어도 좋고 소금 다시마와 굳이 참기름을 뿌려도 맛있다.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바나나와 사과 등의 과일, 꿀과 함께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해도 맛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수박, 위생적인 면을 배려하면서 마음껏 맛보고 싶네요. 강이 아니라 아이스박스를 사용하거나 얼음이나 냉각제로 식히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시적에 작은 엄마가 계셨는데, 작은 집에 가면은 해주신 수박 껍질 흰 부분 반찬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는 어, 드레싱을 뿌려 먹어도 좋고 소금 다시마 굳이 참기름을 뿌려도 맛있다 했는데, 요거를 남학김치식으로 그렇게 잘라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우리나라니까 그거 고춧가루나 고추장 같은 거로 해서 버무려서 나오면은, 그러면은 아주 여름 반찬으로 별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부터 사신 분이니까, 이 일본은 그렇게 서민들은 그 여름 수박 아껴서 그렇게 반찬도 해 먹고, 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일본도 지금 삶이 팍팍하다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를 나이를 지금 70을 넘어서도 그게 어렸을 때 10대 초반 때 경험한 건데 그걸 잊지 않고, 저가 그 수박 껍질을 그냥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막고 집에 사오면은 제가 일일이 그러니까 녹색 껍질을 벗겨서 흰 부분, 뭐 빨간 부분이 좀 안 남아 있더라도 그것을 해가지고 소금에 버무려서 절인 다음에 살짝 절여야 됩니다. 너무 많이 절여도 좀 안 좋고, 그렇게 먹어보시면은 그게 또 세상 별미가 되겠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시트룰린이라는 게 많이 있다니까 한번 자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포스코시 NGR 니켈 솔루션 청산했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고순도 니켈 지주 및 판매, 청산 완료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포스코 홀딩스 보유지분이 60% 있었는데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산 사유는 2025년 2월 11일인데 8월 5일 날 청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고려아연이 올인원 니켈 제련소 착공 니켈 공급망 다변화 주도 2024년 11월 16일에 벌써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네요. 그래서 그 5,063억 투자해가지고 이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는 황산 니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고순도 니켈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캔코에서. 어, 이 여기 그 준공식에 나와 있는 이게 최윤범 회장인데 옆에가 최래영 캔코 대표라고 있는데 사춘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기는 큰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니켈도 물론 원료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 없죠. 그 원료를 사다가 경쟁력 있게 재련해서 만들어내는 고순도라고 하면은 전기 분해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폴란드, 폴란드에서 잘 나가는 K2 전차 부품사도 온든다. 요 김지환 기자가 8월 4일 날 보도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그 LIG 넥스원하고 그다음에 현대이와 뭐 이런 거에서 실적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현대로템이 어저께 그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상반기에 2조 5,938억 원을 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40.8%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26.6%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4,604억 원으로서 192.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8%로서 9.2%꽤 뛰었습니다. 영업에 손실이 좀 있었지만은 세전이익은 4,53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44.5%가 증가했습니다. K방선 화이팅입니다. TSMC 관계자 3명 구속 기밀 취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대만. 지지통신 외신부가 8월 5일 날 보도했는데, 대만 고등검찰이 그 스파이 국안법이니까 스파이 혐의로 TSMC 관계자 3명을 구속했는데, 수색처에 일본계 기업이 또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의 고소로 3명은 7월 25일, 28일 구속됐다. 그래서 회로 선폭 2나노미터 1나노는 10억분의 1의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세계 최초로 연내에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 2나노메타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사전에 뭘 빼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정기 모니터로 부정 활동을 검지했다. 그러니까 자기 내부 감사에 의해 가지고 걸려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내부 감사가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도 조직에 있을 때 감사를 하면서 히트를 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은, 은퇴해서도 그렇게 별반 인기가 없었습니다만은, 일단 제 별명은 포청천이었습니다. 기업 기밀 누설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판명했다라고 설명. 자관 연루된 인사를 징계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세부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답했다. 국안법, 우리로 치면 간첩법에 해당하는데, 한국 간첩법 개정 절실하나 집권 여당은 생각이 없죠. 한국의 기업 기밀을 빼내는 것은 하루빨리 간첩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해야만 되겠습니다. 뭐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했지만은 거대 야당에 의해서 길이 막혀 있고요. 지금 거대 여당이 된 입장에서는 전혀 핸들링할 생각이 없는 작자들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인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